배우님 그리고 서태하 배우님 자리를 모실게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앉아서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에 온 것 같은데요. 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 신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현 역을 맡은 임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교수 역마사 서태하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밖에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관객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기본적인 얘기 한두 개 정도만 들려주실 거고 나머지는 바로 관객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 분께 간단하게 첫 인사 겸 영화에 대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이 작품을 만드시게 된 그 첫 시작의 이야기들 좀 해주시고 배우님들께서는 이제 캐릭터에 대한 소개랑 이 캐릭터의 매력, 배우님들이 느끼신 그 매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나중에 엔딩 그 후반부에 보면 지훈과 재현이 숲으로 사라지기 전에 나오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그 나무들은 서로를 어쨌든 그 해치지 않는데 인간은 사람 서로를 죽여요 이런 거기에 어쨌든 이 영화의 그 주제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욕망 때문에 어떤 타인의 삶에 개입을 해서 그들의 삶을 사실 뭔가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재현이라는 캐릭터는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그게 사실 특별한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그 상처를 갖고 가는 방식 혹은 표현해내는 방식 그리고 그게 치유일 수도 있고 극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겨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이해하고 싶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해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같이 들었던 캐릭터였어요. 네, 아니 제가 왜 웃냐면요. 정 교수 얘기할 때 제가 캐릭터 얘기할 때 처음에는 그냥 현실적이고 이런저런 그런 캐릭터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정 교수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은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 교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배려심이 굉장히 강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재현을 처음 만났을 때도 처음 보는 사람의 걸음 속도도 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재현의 연구 결과를 뺏어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랩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자꾸 변명을 하게 돼. 네, 그러한 배려심 많고 책임감 강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뭔가 비겁한 변명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굉장히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할 지점이 사실 많은 인물이라서 캐릭터들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감독님 그 질문 관객 여러분들께 드리기 전에 저도 관객으로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유리정원이라는 이 제목이 참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 너무 자연스러운 제목인데
처음에 이 제목을 지으실 때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었고요. 이 유리정원이라는 제목. 또 하나는 이제 이 작품 속에 유리정원이라는 소설이 써지잖아요. 근데 그 글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매력적이라서 책으로 나왔으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마 그 문장들은 감독님이 직접 다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문장을 쓰실 때 좀 생각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쓰시거나 연출을 하실 때의 또 작가와 직접 또 글을 쓰실 때 작가적인 느낌 좀 다르실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먼저 좀. 우선 요리정원이라고 한 거는 그 재현의 공간, 이게 되게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그 재현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터전, 삶의 안식처가 어느 순간 되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유리정원이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은 제가 원래 옛날에 영화 하기 전에 사실 소설 작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사실 이 시나리오 쓰면서 소설 문장을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좀 시나리오에 익숙하다가 소설 문장을 쓰니까 좀 나름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다시 소설 쓰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문구를 이제 바꾸고, 근데 이제 영화는 또 소설하고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장면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많은 걸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엑기스들을 뽑아서 넣고, 또 여기에 태훈 씨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내레이션 목소리가 정말 옆에서 소설을 누군가 읽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소설을 따로 내실 계획은 없어요? 게을러서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하실 관객 손들어 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갈 거고요. 우선 이렇게 순서대로 한 분씩 관객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감독님께서 먼저 관객분을 한분 질문하실 관객분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맨 앞에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우선 좋은 작품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노력해주신 스태프분과 감독님 그리고 문근영 배우님들을 비롯한 우리 배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가 솔직히 조금은 난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점점 보면서 재현이라는 캐릭터에 조금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문근영 씨 팬이다 보니까 재현이라는 역할을 하는 동안에 혹시 힘들지 않았을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었나 싶고요. 감독님께는 혹시 이 각본을 직접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이 각본을 쓰실 때 재현이라는 역할을 문근영 배우를 두고 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문근영 배우님.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공개되면서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제 기억 속에서는 사실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서 네, 없었는데 왜 없었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캐릭터를 이해하고 그리고 표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감정을 쓰고 뭔가 내가 재현이가 되는 순간도 있고 뭔가 이런 일련의 시간들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작품을 하든 다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게 쉬울 수만 없는 시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배우가 당연히 뭔가 짊어져야 하는 힘듦일 수도 있고 힘든 게 아닌 일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재현이 때문에 더 특별히 힘들고 더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네, 그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이제는 그 미팅을 하게 됐는데 되게 그 눈빛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눈빛이 시꺼멓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숲하고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숲에 이렇게 내려다 놔도 그냥 뭐 사람인데 진짜 숲에서 태어났다라는 이게 사실 속여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이번에는 문근영 배우님께서 한 분. 맨 뒤에 계신 네. 네. 지금 네. 재현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일단 처음부터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은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감독님한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너무 난해하거나 너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재현은 나무로 돌아가면서 행복했나요? 아주 죄송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재현이가 받았을 상처와 아니면 환생을 하면서 행복할까? 재현이가 그 춤을 추는 장면에 그 구두를 신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정말 작가님이 아니 감독님이 왜 이 씬을 이 스캔들을 넣으면서 정말 재현이가 행복하길 바랬나. 저는 영화 막이 내리면서 정말 재현이가 나무로 다시 태어나서 행복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어떤 의도로 쓰신 건지. 감사합니다. 문근영 배우님이 진짜 영화를 보고 같이 복명한 관객분을 질문을 받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정말 행복했냐라는 질문을 사실 저도 감독님과 이 작품을 몇 번 그 전에도 뵙고 얘기를 해봤지만 그걸 물어봐준 사람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아마 감독님이나 배우분들 되게 마음 찡한 질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감독님께도 먼저 여쭙고 문근영 배우님께도 한번 여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저도 갑자기 뭉클해지는데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썼고 근데 저는 이 재현이라는 인물이 결국 마지막에 그 지훈이 몇 년 후에 숲에 갔을 때 나무로 변해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건 CG거든요. CG팀한테 굉장히 CG팀이 만들어 온 걸 계속 바꿔달라고 했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그 안에서 뭔가 나무는 1000년을 살잖아요. 인간은 사실 길어야 100년이고 많이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입고 자살도 하고 이런데 저는 재현이 환생을 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 숲을 지키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장면을 찍을 때도 사실 저희가 나무를 절반만 만들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영화를 본 다음에 몇 번을 봤더니 최근에 이제 극장에서 보다 보니까 저 스스로 제가 왜냐면 이 시나리오를 쓴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촬영한 것도 1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영화를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자유를 느꼈어요. 재현이 지훈과 있다가 숲에서 사라져 갈 때 다리를 절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가잖아요. 그때 사실 고민을 했어요. 다리를 절게 할까 안 하게 할까. 누가 미션 임파서블이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근영 씨한테 그냥 걸어가자. 이 사람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지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 숲을 떠나면서. 근데 떠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갔을 때 숲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걸로 만들고 싶어서 저는 재현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재현이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마음 깊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바래주는 사람이 있어서 재현이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고. 네. 문현 배우님 행복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제 궁극적인 이 여운은 또 쭉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칫 좀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제가 서태화 배우님한테 분위기를 업시키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그 말씀 되게 동의하거든요. 그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정 교수도 자신의 현실 안에서 선택을 했던 사람인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한 근데 사람인 지금 건데. 갑자기 너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대답해서 황쳐준 네, 나쁜 사람이지만 근데 저는 영화 속에서 정 교수와 처음에 재현이 만나는 그 장면들이 참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처음 만나는 네. 장면들이 그 장면을 찍으실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말 나쁜 정 교수를 찍으실 때 그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배우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했거든요. 그 사이의 간극도 간극이지만요. 처음에 그 씬은 이제 좀 뒤에 찍었어요. 뒤에 찍었는데 그 처음 재현이를 만났을 때 그 감정, 그 다음에 그런 순간의 감정이 생긴 거잖아요. 그 재현이에 대한. 그 다음에 재현이는 그 대사에도 나오지만 처음으로 자기 이 걸음걸이를 속도를 맞춰준 그런 것 때문에 정 교수가 마음에 들어왔고 정 교수는 재현을 보고 그 느낌으로 좋은 점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속도도 맞춰지고 그런 감정이 이렇게 싹이 텄는데 모르겠어요. 중간에 워낙 이 정 교수와 재현의 이 관계가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쌓아져 가는 게 아니라 점핑되는 게 좀 많아서 그거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 사랑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점핑되는 그 부분도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 교수 제일 관객으로 보기에도 정 네. 교수가 제일 얄미웠을 때는 언제셨어요? 저는 그때 정 교수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언제요? 재현이가 마당에서 하이힐 신고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정 교수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장면은 굉장히 정 교수가 인간적인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네, 아마 많은 관객분들이 같이 때리고 싶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태화 배우님이 관객분 한 분, 네, 요 앞에 남성 관객분, 네. 서태화 배우님 식물인간 연기 정말 인상이 있어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자면 이 영화가 되게 섬세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음악 사용에 대해서 욕심이 많을 법도 한데 막상 영화를 봤을 때는 음악이 되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악을 저는 뭐 되게 많이 안 쓰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음악이 어느 순간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영화들이 사실 음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숲을 바라보고 숲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음악을 넣어야 되는 장면에서도 사실 사운드에 공을 들인 장면들은 음악 감독님이 만들어 왔는데 음악을 볼륨을 적게 해서 듣고 이렇게 해서 정 교수 죽는 장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음악 없이 가려고 했어요. 사운드만 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공을 들여서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거를 밑에 베이스로 이렇게 밑에 깔았고 그리고 숲의 소리 우리가 사실은 되게 도시에 살면서 잊어먹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물론 뭐 힐링 영화
였으면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뭐 요소들이 많지만 숲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잃고 있는 것들을 숲의 소리로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 문근영 배우님하고 이번에도 공명하는데 관객분과 함께 네. 저기 뒤에 이렇게 예쁜 머리색을 아, 네. 네, 영화 굉장히 반전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거를 좀 스릴러처럼 느끼면서 봤는데 저는 보면서 나무가 된다는 컨셉이 사실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떠올랐어요. 그런 어떤 육식적인 세계관에서 초식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작품 같았고 혹시 그래서 그 책을 좀 참고하셨다거나 어떤 영감을 받으신 게 있는지 먼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께 좀 궁금하고요. 좀 그 가족인데 마지막에 지훈이 새가 살아난 거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험을 성공을 한 건데 재훈은 그 자신이 옳았다는 거 그 확신을 받지 못한 채로 자기 몸에 핀 어떤 병만 가지고 이제 사라지는데 만약에 그걸 성공했다는 거를 알았다면은 조금 인생이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꼭 채식주의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식의 세계에서 서로 상처 주는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대비하는 어떤 이런 작품에 대해서 연기하시거나 할 때 뭐 영감을 받았다거나 뭐 도움이 좀 되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채식주의자는 제가 영화로 만났어요. 예전에 독립영화로 봤었고 오래전에. 근데 그때는 이거와 연관성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 나무로 변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어떤 여인의 몸에 이렇게 꽃을 그리는 게 있었고 소설은 제가 그 나중에 저희가 크랭크인 들어가기 전인가 아니면 끝나고였나 그 조 감독이 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봤어요. 그때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식증, 그 거식증은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무에 대한 어떤 언급이 마지막에 약간 잠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쨌든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좀 이 영화가 뭔가 공감을 이 여인이 나무로 변하는데 이거 과연 공감을 할까 이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 책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들었고 나중에 그때가 전후를 기억을 못하는데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뭐 조금 더 공감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이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그 토템 신앙이 있잖아요. 나무를 갖고 신처럼 여기는 사당 그 옛날 지금도 보면 고목나무를 신처럼 모시고 물 떠다 놓고 절하고 사실 전설의 고향 이런데 어릴 때 보면은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뭐 제 어릴 때 그 전설의 고향 매니아였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스 신화에는 그 다프네라는 우리가 지금 사실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저는 어떤 신화나 이런 설화 이런 이야기의 그 원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프네라는 그 여신은 아폴로가 첫눈에 반해서 막 도망다녀요. 아폴로를 피해서 그다음 월계수로 변하는 그림도 지금 그림에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뭔가 체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두 분은 약간 소개해 주실 만한 어떤 자연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약간 공부하시거나 레퍼런스가 될 만한 뭔가 영감을 얻은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나요? 다른 데서? 없었습니다. 두 분 다 이 시나리오를 집중해서 연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간단하게 두 번째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 새가 실제로 살아서 날아간 장면,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환상이냐 실제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예, 그리고 또 그 재현이 몸의 변화가 과연 이게 병이냐 아니면 실제로 식물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냐라는 질문이 다른 데서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아까 그 질문한 게 어제도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재현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가 날아가는 장면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가해자 중에 한 명인 지훈이 목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훈이 왜냐면 여전히 재현의 그거를 불신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재현의 그 정원을 파괴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재현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유일한 목격자가 지훈이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재현을 만났을 때 뭔가 그 미안함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재현이 굳이 그거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공지를 하나 드리면요. 지금까지 5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5분께는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거라서 나가시는 길에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손 들어주시면 또 이번엔 서태부님께서 한 분. 네. 저기 그 아까 노트 들고 계셨던 분.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문근영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재현의 순수한 사랑인지 광기인지가 그 경계가 약간 모호한 것 같은데 문근영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엔딩만 빼고는 완벽했다고 하셨는데 그 대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재현 입장에서 그 엔딩을 썼다면 어떤 결말이 과연 좋은 결말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순수와 광기로 보는 거는 타인의 시선에 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재현이는 순수한 캐릭터라서 그러니까 광기를 보여줘야 해서 라기보다는 그냥 재현이 어떤 마음이 갖고 있는 흐름이나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현이한테는 자기의 모습인 거고 자기가 선택한 방법들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 눈에서는 그게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또 그게 되게 광기가 서린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접근을 해서 사실 순수와 광기가 다 있고 그래서 순수와 광기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저는 사실 역으로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재현이 행복한 엔딩을 만약에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뭔가 끝을 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렸고 나빴고 이런 식의 끝이라기보다는 계속 나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 혹은 뭐 이해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좀 더 지켜봐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식의 엔딩이었으면 재현이도 어떤 희망 같은 거를 희망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관객분 저희가 한 2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드셨는데 네. 저기 머리 예쁘신 분 앞에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게 그 원작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통 제가 여기 지금 영화를 갖다가 자주 그 오는 편인데 솔직히 이게 정확한 장르를 갖다가 어떤 걸 갖다가 모티브로 해서 이걸 영화를 갖다가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작품은 신성 감독님이 직접 쓰신 오리지널 작품이고요. 그리고 장르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융합이 좀 되다 보니까. 근데 감독님께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감독님들도 내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의 장르는 뭐야? 장르는 액션, 스릴러, 하드보일드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장르 같은 경우는 결국 보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좀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로 다른 분들께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붙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장르적인 설명이라기보다 이 작품의 어떤 키워드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저는 사실 이거 쓸 때 소설처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환타지도 있고 뭐 미스테리도 있고 리얼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끼리는 이제 회의할 때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마케팅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팀이 장르가 무엇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는 리얼 환타지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냥 쓸 때 장르를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재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재현을 바라보는 소설가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관객들이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영화를 볼 때 어떤 자기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창 안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영화를 조금 더 넓게 보는 부분들을 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냥 한편의 소설가의 나레이션이 나오듯이 소설을 읽는 것처럼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을 텐데요. 마지막 질문자는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빨리 손 들어주신 분이 저쪽 뒤쪽에 계신 여성 관객분 안경 쓰신 제일 빠르게 손 들어주셔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근영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손을 들게 됐는데요. 전 시사회가 있는지 모르고 오늘 여기 왔어요. 저희가 문근영 씨랑 나이가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명성황후나 가을동화를 되게 눈여겨봤었거든요. 근데 문근영 씨를 어릴 때부터 보면서 저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 대학도 좋은데 가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 이 생각을 사실 제가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TV도 잘 안 보고 근데 나이가 비슷하니까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문근영 씨를 보면서 나름 꿈도 키워서 지금은 학생들 논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약간은 문근영 씨의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 전 다른 분들처럼 이 영화에 굉장한 조예가 깊고 그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좀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겨내시고 여기 나오셨다는 게 되게 용기와 응원을 드리고 싶고 전 문근영 씨가 앞으로 30대, 40대를 멀리서 응원하고 싶어서 손을 계속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질문은 아니지만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는 마지막 인사로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서태하 배우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제가 왜 마이크를 자꾸 들었던 했냐면은 저도
처음 영화를 시나리오를 보고 처음 들어갈 때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감독님한테 우리 영화는 무슨 장르입니까? 질문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저희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등장인물의 특히 재현이의 감정을 쫓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동화되면서 순수한 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 뭐 한 가지 국한시키지 말고 각자 자기 관객분들이 자기가 느끼는 거를 충분히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 간직하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저만의 약간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는 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에게는 이제 재현을 쫓아가면 뭔가 감정이 느껴지지만 어떤 분한테는 되게 어려운 영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크하게 감독님 감독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좀 따라가면서 봤었고 다음번에는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보면 또 얘기들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숨겨져 있는 디테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곱씹어보고 싶은 영화였고요. 저는 그 감독님과 배우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작품을 사실 좀 많이 자주 보고 싶었어요.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 감독님들의 작품들도 되게 보고 싶었고 항상 이렇게 좀 죽이는 요새는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좀 죽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살리는 이야기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유리정원은 살리는 사람들,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오늘 이야기를 많이 다른 관객분들한테 전해 주시면 아마 다른 관객분들도 오랜만에 문근영 배우님의 작품, 신선한 감독님 작품을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꽉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께 행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희 아까 질문해주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포스터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